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2021년 대상투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비파동을 멈추고 대세하락 시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다가올 대세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 네, 안녕하십니까, 일라십니다. 오늘 일요일날 캠핑을 안 가는 관계로 시간이 많아서 아침부터 영상을 여러 개 올립니다. 투자클럽에도 올렸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셔서 좀 주식 관심이 있으신 분들 조만간에 코인도 방송 하나 할 건데 자, 오늘의 제목은, 오늘은 원래는 그 주식 방송이에요. 요거 주식, 그러니까 그동안은 일본의 주택 가격이랑 그 여러 가지 대책이랑 90년에 어떻게 무너졌나, 특히 대출 관련돼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니케이 기준으로 자료를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차피 뭐 부동산이랑 관련된 거니까 다 같이 보세요. 자, 제목 1990년 대장성 327 대책, 부동산업향 융자 총량 규제, 2025년 청와대 627 대책, 날짜까지 베꼈다. 제가 이거를 한 달 전부터 대출 총량 규제 분명히 할 거라고 계속 설레발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는 관심들이 없었어. 근데 이제 6.27 지나고 나서 야 신이다, 미래에서 왔냐, 야 등신 같다 막 이러는데 재밌어요. 자, 어떤 내용인가? 제가 요 5월달에 요 영상을 올렸죠. 설마 6월 상투, 쌍봉이죠, 쌍봉. 1990년 동경 쌍봉 패턴, 2025년 서울 쌍봉 패턴. 이게 5월달에 올린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이 넘었어. 그때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걸 올렸었죠. 혹시 우리도, 그러면서 6월 초인데, 이거 평영 방송에서 요 화면만 제가 보여드렸던 그거예요. 이건 6월 초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땡땡땡땡땡땡. 그러니까 평영은 못 맞히더라고. 예. 대출 총량 규제. 근데 진짜로 6월 27일 날 할 줄을 내가 꿈에도 생각 못 하진 않았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요거. 그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동안은 서로 막 대출 모집인까지 해가면서 대출 경쟁을 하던 은행들이 그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날이 뭐냐? 우리 와이프 가끔 가다가 자기 그날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날이 있나 봐. 예, 그날. 이게 3월 27일이야. 가 아니고 4월 1일이야. 왜냐면 이때는요, 90년 3월 27일 날 발표를 한 다음에 유예 기간을 며칠 뒀어. 화요일 날이었거든요, 이날이. 내가 엄청나게 이거 연구 많이 했어요. 이거 날짜까지 옛날 신문까지 찾아가면서. 근데 4월 1일부터 실시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일부터야. 그냥 오늘 발표하면서 내일부터래. 28일부터래. 근데 그것도 토요일이야. 그러니까 은행이 안 열어. 웃기죠? 그러니까 베끼긴 베꼈는데 날짜까지 베꼈어. 근데 자존심이 있잖아, 또 우리 청와대가. 그러니까 일본은 유예 기간을 뒀지만 우리는 그냥 곧장 그냥 드립다 한 거예요. 자,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노름판에서 계속 돈을 잃어. 근데 계속 옆에서 돈을 빌려줘. 그게 뭐예요? 스탁론, 그다음에 주식담보대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끊어버려. 그러면 아무리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눈에 보여. 저게 막 폭등할 게 주식이 보여. 10배 질렀으면 좋겠어. 근데 스탁론이 갑자기 끊겨버렸어.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 불을 열심히 야광에 떼다가 계속 거기다가 지푸라기도 넣고 나무도 땔감도 넣고 계속 넣는데 갑자기 땔감이 딱 끊겼어. 그러면 갑자기 꺼지진 않지만 열기가 확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안방에서. 그리고 총각 불러줄까? 그러면서 계속 불을 떼주잖아. 총각 더 죽으라고 불러줄까? 그러니까 총각은 계속 기다리는 거야. 할머니 언제 와요? 공짜야. 불러줄까? 여튼 뭐 하다 그랬지? 네, 옆으로 많이 샜습니다. 자, 제가 그 전에 했던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경제 지표를 가서 여기에 도쿄 있잖아요, 도쿄. 요걸 누른 다음에 비교를 누르면 여기에 이거 갖다 좀 오랫동안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로고 차트로 바꿔놓고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거는 동경 주택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주가랑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막 비교한 거야. 그거 말고 금융시장에 가서 원래 니케이가 있었거든요. 원래 니케이 어디냐? 니케이 여기네요. 니케이를 누르면 요렇게 나와요. 이걸 다 지울게요.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이 거래량을 지우고. 자, 요거는 명치 유신 때부터의 일본의 주가 지수예요. 앞에 거 여기
여기 원래 이 데이터가 비어 있는 건데 얘를 비우면은 얘가 붙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가짜 0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패망한 이후로 거래소 폐쇄됐어요. 그 다음에 1956년 아니 1949년에 재개장을 했어요. 요 앞에 거를 구동증이라고 그래요. 동경증권 추인소 주가 구동증. 이거는 니케이 225, 니혼 게이다이, 니폰. 그리고 요게 89년에 39,000 찍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40년 만에 딱 39,000 또 4만 넘었잖아 이거 지금. 이게 잃어버린 20년, 그러니까 주식으로 부동산을 치면 잃어버린 20년 한 다음에 10년을 옆으로 기다가 마지막에 5년에 오른 거 그거예요. 특히 여기서 볼 거는 뭐냐, 여기 갑자기 빵 뛰었죠. 요게 청일전쟁. 요게 또 갑자기 더 뛰었죠. 러일전쟁. 청일전쟁은 의미가 그동안은 중국이 조선의 주인이었어. 일본 놈들이 볼 때는. 근데 청일전쟁에 이기고 나서 조선은 우리 땅이야. 근데 여기다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대폭등을 했어. 왜? 대륙 침략 발판. 맞죠?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은 러시아까지 못 찔렀어. 이거는 뭐예요? 이러면서 을사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조선반도 M&A. 합병해버린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1차 대전. 즉 일본의 경제 성장은 전쟁으로 올린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1949년에 5년 만에 증시 개장을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 막 굶어 죽고 막 이러니까는 갖고 있던 주식 5년 만에 팔잖아. 팔 수 있잖아. 그러니까 파니까 1년 동안 폭락을 했어. 그런데 바닥을 찍은 게 언제인지 알아? 1년 동안 폭락하던 바닥이 6월 26일 날 바닥을 쳤다니까. 폭등을 해서 개폭등. 그때 신문 기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 폭등, 평화주 폭락 이런 기사가 나와. 왜냐면 일본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3차 세전까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와가지고 막 북한이랑 싸워야 돼. 그런데 미국에서 찝차 무슨 뭐 벙커버스터 뭐 이런 거 모시러 오잖아. 그러니까 일본에다가 찝차 찍어내고, 일본은 참전을 안 했는데 옆에서 광만 팔았어. 광만. 그래가지고 주가가 30년 동안 오르고, 30년 동안.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옆에 있으면서 우리 덕을 엄청 봤어. 아씨, 그러면 좀 뭐랄까 참치라도 좀 싸게 주든가. 자, 요거 일본 오늘의 주제는 원래는 일본 주가랑 부동산이랑 대책이랑 뭔 관계가 있냐가 기준이에요. 그 전에는 이건 오늘 만든 거예요. 오늘. 그 전에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놓고 주가도 놓고 미국도 놓고 한국도 놓고 이랬는데, 자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 그러면 다른 나라 주가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거 지울게요. 다른 나라 주가랑 비교해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다우존스를 넣을게요. 다우존스. 딱 다우존스 이렇습니다. 여기다 이거 넣어야겠다. 10, 100, 300, 1000, 10,000, 40,000 이렇게 넣었어요. 실제로 얘랑 비교할 수 없지만 이거죠. 이게 둘 다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라 그 다우존스 수성주가 평균 방식이에요. 다우존스 방식이에요. 이렇게 봤죠? 근데 우리 코스피는 어땠나? 코스피 보자가 코스피 이렇게 딱 빨간 게 코스피예요. 다우 지울게요. 다우 지워. 헷갈리니까. 이렇게. 우리 일제시대 때 주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경성 주식 현물 추인소라고 있었고, 그 전에는 저기 인천 미두 추인소 쌀 선물 거래가 있었다니까. 3개월물, 2개월물, 1개월물 이렇게 선한, 중한, 당한 이렇게 다 있었어. 제가 연구 엄청 했다고. 우리는 1943년인가 정지가 된 다음에 나중에 미 군정청에 의해서 거래소가 폐쇄된 다음에 1950년 3월달, 이게 원래 저 위에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 밖으로 삑살이 나니까 실제로는 얘가 여기 밑에 있어야 돼요. 얘가.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높을 거 아니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요게 이때 박정희 대통령 그 5.16 쿠데타, 그 다음에 이게 IMF, 이게 일본 상투예요. 자 여기다가 미국의 리세션을 볼게요. 리세션. 요게 미국의 리세션 구간을 일부러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이제는 지금은 그 다음에 이걸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서울 아파트, 이건 저펜, 일본 주택가격 실질지수, 도쿄는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미국 케이스 실러 지수, 우리나라 전국 그 아파트 가격 지수. 자 이거를 1960년부터 할게요. 1960년 이렇게 해야지 보일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놓으면 요건 니케이고요. 자 요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5,050개 단지를 만든 지수고, 요거는 일본 전국 지수고요. 요거는 케이스 실러
미국 주택가격 지수예요. 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지수예요. 이거를 조금 더 하려면 1970년부터 하는 게 좀 더 보이겠는데, 이렇게 놔둘게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뭐가 있을까? 여기서 N을 놓을까? N? 여기 파란 게 N입니다. N. 요때가 이거 사건, 주요 사건 있죠. 주요 사건.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1985년 9월 달이에요. 여기가 이게 아닌데? 이거래 했구나. 여기 있다. 여기가 1985년 9월 달이야. 여기가 플라자 합이에요. 플라자 합의. 아마 이게 한 240엔, 250엔가 있다가 막 120엔가 아니고 하여튼 폭락을 했어. 이렇게 N고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거 경기 부양을 하려고 금리를 확 낮췄다고. 85년 이후에. 그래서 여기다가 미국 기준금리를 넣을게요. 기준금리. 자, FRB 기준금리, 일본 기준금리, 그다음에 여기다 이걸 표시해야 돼. 이렇게. 이거 좀 크기를 할까? 이 정도 넣으면 이 정도 넣으면 되겠죠? 자, 이때 일본이 그 플라자 합의를 해갖고 N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수출 채산성이 약화되잖아요. 경제가 망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리를 확 낮춰야겠죠. 금리를 확 낮춘 거야. 일본의 기준금리. 그래갖고 사상 최저치로 낮춘 거야. 보세요. 여기서부터 사상 최저치잖아. 그 다음에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들이 부동산 주식으로 몰렸겠죠. 근데 너무 과열이 되니까. 근데 그때 폴 볼커가 미국 기준금리를 내리다가 미국도 과열되니까 급증을 시켜봤어요. 기준금리를 올렸어. 그러니까 미국의 케이스 실러 지수가 오르다가 고금리가 되니까 빠지네. 그래서 여기 이거 침체기죠. 침체기. 이게 뭐예요? 미국 저축 대부조합이 터졌다고 이때. 그래갖고 미국이 먼저 폭락을 했어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할까? 이거 이제 금리는 봤죠?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금리를 올리고 일본이 나중에 금리를 올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폭락을 하고 니케이도 폭락하고 주택 가격도 폭락하고. 이게 변동성이 작아서 그렇지 이게 주식이랑 비교하니까 이게 작아버리고 이게 엄청 폭락한 거예요. 20년 동안 빠지고 10년 동안 옆으로 기고 5년 동안 반등한 거야. 자, 일단 여기서 금리를 지울게요. 금리 지워라. 이렇게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1970년으로 할게요. 1970년 요렇게. 그 다음에 이걸 빼야겠네요. 이렇게 1980년이 낫겠다. 그래프를 좀 크게 볼게요. 1980년 이렇게 이제 공짜 돌려. 그리고 여기 앞에 자를게요. 뒤에는 볼 필요 없잖아요. 이거를 2000년으로 자를게요. 우리가 지금 걸 보려는 건 아니니까. 그 당시 거니까 보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표. 이렇게 넣으면 다 보이겠네. 아니다. 요것만 봐도 되니까. 자, 여기다가 제가 요걸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요게 뭐냐면 이때가 플라자 합의. 근데 N이 그 전에 이미 추세가 깨졌었어. 이렇게.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플라자 합의한 게 아니라 빠지면서 추세선을 깨면서 플라자 합의 나오면서 박살이 난 거지. 즉 세력들이 몰랐을까? 다 알았지. 벌써 플라자 그 호텔 예약한 것까지 다 알고 있을 텐데. 어쨌든 그다음에 요 주황 보라색 요거는 뭐냐면 블랙 먼데이. 미국의 블랙 먼데이. 여기 지금 나스닥 다우가 안 나오는데 블랙 먼데이. 여기다 우리 주가는 넣어야 돼. 우리 코스피. 이거 조금 더 기간을 길게 해야 되겠구나. 1975 요 정도. 그럼 이 정도 내가 좀 보이네 이게. 아니다. 1980을 한 다음에 80 한 다음에 요렇게 하면 이게 좀 띄워져요. 이렇게. 이거 안 되겠다. 1900 요거만 봐도 되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꼭지 친 거. 자, 우리는 89년 4월 1일인데 얘네는 89년 12월이야. 우리보다 한 6개월, 8개월 늦게 왔다고. 우리가 먼저 상승 쳤어요. 그러니까 89년, 90년 요 부분이 엄청난 버블이 있었을 때야. 우리 코스피도 100에서 1000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빠졌다가 쌍봉 찍고서 갈당갈당 하는데 일본이 89년 12월 달에 상승을 쳤어. 그 다음에 빠지고 케이스 실러 지수가 먼저 빠지고 일본 증시가 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태우 상투가 와가지고 91년 5월 달에 여기는 91년 2월 달.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도쿄 디테치도 이거는 있어야지. 이건 동경 주택 가격 지수야.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코스피가 먼저 89년 4월 달에 상투 치고 그 다음에 미국이
89년 10월달 11월달에 상투 치고 그 다음에 니케이가 상투 치고 먼저 동경 주택 가격이 왼쪽 봉우리를 먼저 쳤어요. 그다음에 반등하다가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경 주가가 먼저 주택 가격이 상투 치고 쌍봉 오른쪽 봉우리. 저는 지금 현재 올해를 이걸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 주택 가격 전국 주택 가격이 상투 치고 그 다음에 3달 있다가 5월달에 우리나라 노태우 상투가 와서 다 같이 망했어. 문제는 여기 보라색 있죠, 보라색. 요 보라색이 1, 2, 3, 4월달이에요. 이게 4월달. 일본의 대출 총량 규제가 실시된 날이 4월 1일이야. 3월 27일날 3.27 대책으로 발표를 하고 며칠 유예 기간을 둔 다음에 4월 1일부터 시가 됐어. 이러니까 니케이가 그 전부터 폭락을 하고 있었지. 반등했다가 더 죽어버렸어. 이렇게 더 계속 빠졌죠. 그 다음에 주택 가격도 다 폭락하고. 근데 우리 코스피까지도 폭락했거든. 그동안 이걸 안 깼다고 이거를 네크라인을 안 깼다고 이때 폭락을 했단 말이야. 아까 전 걱정이 분명히 35년 전에 90년 대출 총량 그걸 했을 때 부동산만 폭락한 게 아니라 니케이까지 폭락하고 우리 코스피까지 폭락했다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맞아. 사람들이 주택 담보 잡혀갖고 주식 돈 빌려갖고 뭐 신용대출도 받고 보험에서 약관 대출도 받고 해갖고 막 주식 하잖아. 신용대출하고 뭐 하여튼 주식 막 하잖아. 근데 주택 돈줄을 막으니까 주식으로 가던 돈까지 좀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그죠? 지금도 주위에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받아갖고 그걸로 이자가 뭐 3%밖에 안 되니까 5%밖에 안 되니까 나는 주식에다 20% 먹으면 돼.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까?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됐고, 자 날짜를 다 볼게요. 이제 이거는 대충 오늘 연구한 건 요거고, 자 지금부터 하나씩 옛날 몇 번 방송했던 건데 중간에 좀 골랐습니다. 일본 실질 주택 가격 지수예요. 동경 아니에요. 일본 전국이에요. 여기서 폭소치고 외봉이에요. 외봉.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90년 3월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시행. 이거 잘못된 거예요. 3월 27일 날은 발표를 한 거고 시행은 4월 1일부터야. 저 집요하죠. 보세요. 여기 보세요. 90년 4월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 시작. 그러면서 주가 일본 도쿄만이 아니야. 그냥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이건 일본 자료인데 왼쪽에 보면 여기 이거 색깔을 안 칠해놨구나. 여기 보시면요, 90년 4월 부동산 업 융자 총량 규제 개시 나오죠. 4월이란 말이야. 4월 3.27 대책인데 4월 달부터 시작했다고. 유예 기간을 뒀단 말이야. 35년 전에 일본은 양심이 있어갖고. 근데 우리는 그냥 내일부터야. 그냥 그 다음 날부터야. 자, 이제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이때 어느 교수가 논문 써놓은 거 보니까 보세요. 1990년 3월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 3월. 이건 발표한 거지 실제는 그거예요. 이게 대장성 은행국장 통달. 이게 통지란 뜻이더라고. 보니까 일본에서는 통달이라고 그래. 통달. 배달할 때 그 통달 그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 신문 이때 딱 보고서 제가 신문 기사로 잘 알지도 못하는 일본말 한자 막 섞어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일본 경제신문에서 그날의 기사를 제가 찾았어. 대단하지 않아요? 90년 3월 27일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 우리나라에서는 대출이라는데 일본에서는 융자라고 그러나 봐요. 대출이란 말 한 번도 안 쓰더라고. 왜 그러냐면 대출은 도서관에 가서 책 대출할 때 대출하는 거래. 그 책을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서 책 도서관에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한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됐잖아. 그 박대출 의원 아세요? 그 사람 공부 많이 했어. 얼마나. 그러니까 이름까지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건 융자라고 그러고 책을 빌리는 거는 대출이라고 그래요. 어떤 그래요. 보세요. 3월 27일 이제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나 옛날 신문을 찾고 싶은데 그건 없더라고. 대장성, 솔직히 일본 말은 몰라. 아마 대장성이겠죠. 대장성은 하여튼 그래요. 부동산 업향.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돈이 대출된다는 뜻이겠지. 보세요. 융자 잔고 규제. 여기 중간에 있는 조사하는 이런 거 다 모르겠어. 나 일본말. 총량 규제. 그리고 또 그러니까 사진이 있더라고. 사진 여기에 여기 사진이 있어갖고 이 사진을 찾는데 없는 거야. 이 사진을 보려고 난 그 중요한 사진인 줄 알았더니 이걸 하려면 가입을 하래. 가입을 해갖고 한 달 무료래.
그 웃기지만 해갖고 또 기가 막히게 또 뒤져갖고 요걸 찾았잖아. 그날 실린 신문의 기사가 이건데 여기에 이제 땅 개발하려고 PF 해갖고 이 땅 이렇게 정지 작업해놓은 그거겠지. 예. 약간 이거 도쿄타워인가? 도쿄타워랑 모양이 좀 다른데? 아, 도쿄타워. 야, 어떻게 90년에도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었지? 야, 그래서 그래요. 그때 대출 잔액을 보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1년 동안 벌어질 일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저 미래에서 왔습니다. 이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서 왔습니다. 1990년 일본에서 왔습니다. 저 조센징입니다. 윤미래 아세요, 여러분들? 윤미래? 드렁큰 타이거. 타이거 JK. 드렁큰 타이거가 아니라 타이거 JK 남편이잖아. 래퍼. 원래 부동산 114에 랩장 있잖아요. 함윤진인가? 무슨 랩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알고 보면 래퍼 출신이야. 윤미래도 래퍼 출신이야. 윤미래 본명이 나타샤야, 나타샤. 미국계 한국인이지. 중고등학교를 여기 외국인에서 나왔나? 하여튼 한국말도 약간 영어 발음이 좀 많이 섞여 있죠. 근데 래퍼 너무 그리고 하여튼 되게 옛날엔 귀여웠는데 지금은 나이 먹었겠다. 그쵸? 애도 낳았을 건데. 그 타이거 JK랑 하여튼 래퍼야, 래퍼. 랩장이라고. 이 부동산 114 랩장 래퍼. 야, 보세요. 90년 3월 말까지는 총량 규제가 아니었죠. 자꾸 매년 연간 증감률이 보세요. 대출 증감 잔액 추이가 25% 32% 막 이래 줄어도 10몇 %대야. 그런데 총량 규제를 딱 하고 나서 3개월마다 3개월 단위거든요. 분기말 데이터가 10% 6% 3% 빵 프로. 그러니까 이번 달 대출 잔액이 1년 후에 6월 달 말 잔액이랑 똑같은 거야. 1년 동안 대출이 하나도 안 는다고. 일본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저 집요하죠. 이런 것까지 다 찾았다고. 그때 갖고 이제 일본 신문은 제가 못 찾았지만 우리나라 신문을 찾았어. 그랬더니 90년 7월 달인데 여기 일본 해외 부동산 여러분들 35년 전에 그때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동산이 열풍이었으면 해외 부동산이라는 매일경제신문 코너가 있었다고. 그때 뭐냐면 총량 규제 토지 백서가 있는데 총량 규제 때문에 기업 투지하고 막 뭐 난리 났대. 왜냐면 일본에 지금 규제가 막 된 거야. 아직 상투 치기 전이 상투 치고 막 꺾일까 말까 고민하던데. 상투 치기 전이에요. 91년 2월 달이 상투인데 이거는 90년 7월 달 5개월 전에 기사예요. 아니 7개월 전에.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달에 8월 달에 쿠웨이트전이 난 거야. 이라크 후세인. 그래갖고 일본 90년 12월 달이에요. 5개월이 지났어요. 이라크전 나고서도 4개월 지났어요. 일본의 부동산인데 부동산 시장 곤두박질이래. 관련 대출 총량 규제, 관련 융자 총량 규제. 원래는 일본 말로 하면 융자 총량 규제. 지금 35년 전의 얘기입니다. 어저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난 봄에 총량 규제 3월달.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91년 1월 달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부동산 상투 치는 달입니다. 91년 2월 달에 상투 치고 우리는 5월 달에 상투 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일기 신도시 때문에 부동산 노태우 상투 치고 91년 92년 폭락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세계적으로 다 폭락했다고 그때는. 여기 기사를 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당 신도시가 막 일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한 2년 있다가 들어올 건데 왜 미리 빠지냐고. 아니라니까. 그거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그냥 큰 줄기만 시간 차이를 생각 안 하고 막 씹으리는 거야. 자, 보세요. 해외 안테나 1금융계 정초부터 초비상인데 BIS 자기자본율 적용 파장 해갖고 세계은행만 8% 기준을 상회하고 나머지 수십 개가 8%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다 부도 처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BIS 자기자본 비율이 뭐냐면 내가 100원의 위험 자산에다가 대출을 해줬거나 대출해준 것도 내 자산이잖아요. 아니면 주식을 샀거나 부동산을 샀거나 이랬으면 내 돈은 적어도 8원은 80원은 내 돈이야. 그러니까 1000원이면 8원 80원은 내 돈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100원 가까이는 10분의 1 정도는 8% 그게 8%라고. 그런데 전부 3% 2%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자기 돈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부동산에 엄청 투자하고 대출 엄청 하고 보증 엄청 쓰고 거기다가 주식도 엄청 사고 부동산도 엄청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야.
보세요. 이제 91년 2월달 상투치는 달입니다. 1대규모 기업 도상 속출하면서 걸프전 발발 후 경기가 안 좋아졌다. 지난해 봄에 대출 총량 규제. 대출 총량 규제를 검색을 하면 다 나와. 그 다음에 2월달입니다. 2월달 호해가 나왔는데 다국적군 전면 지상 공격. 한겨레 신문 호해입니다. 호해.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 이렇게 되면 3차 대전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상수치고 폭락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 91년 2월달이라고 일본에. 91년 2월달이에요. 2월 24일 일요일날. 항상 전쟁은 습격은 일요일날 새벽이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91년 6월달입니다. 상수치고 4달 지났어요. 보세요. 통화 고삐 더욱 죄는 일본. 아니 부동산 폭락하는데 왜 통화를 대출을 더 타이트하냐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하면 그 민주당 어저께 6월 27일 그 6억 그거 한 거 그 몇 달 안 가서 바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니까. 이러고서 15년을 갔다니까. 15년. 대출 총량 규제 기간이 15년이에요.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 나왔잖아요. 보세요. 대출 총량 규제와 국제결제은행이 자기자본 비율 규제 영향 등으로 도시지역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말장 기준으로 55년 이후 최저래.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말장 기준으로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야. 아까 봤죠? 6.1%, 0%까지 갔다니까. 0%까지. 그런데 신탁은행은 오히려 늘었대. 그러니까 더 감소했대. 감소. 그러니까 얘네는 도시지역 은행,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메이저 은행들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5대 은행이라고 칩시다. 신한 뭐 이런 국민 이런 데는 대출금이 늘긴 느는데 55년 이후에 거의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신탁은행은 시중은행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오히려 마이너스래. 마이너스. 이거. 자 보세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분위기를 잘 보라고요. 보면요. 91년 1월달이에요. 10월달 미일 부동산 경기 급락 침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냥 일산 신도시 때문에 빠진 게 아니니까. 일기 신도시 때문에 일본과 미국과 영국, 여기서 나중에 영국 얘기도 나와요. 다 세계적으로 90년에 그때 나온 게 뭐예요? 저축 대부조합 사태. 미국에. 왜? 걔네들이 다 PF 사태로 망한 거거든. 지방은행들이 다 망했다고. 저축은행들이. 이때 보세요. 기사를 잠깐 볼까요? 보세요. 미국, 이제 오른쪽은 미국이야. 이 사람은 빠다 발음을 하는 거 워싱턴 특파원이고, 이 사람은 동경 특파원이야. 이 사람은 덴뿌라 먹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빠다 먹는 사람이야. 근데 미국의 대공황 이후 최악이래 지금 부동산이. 아까 봤죠? 그래프가 약간 굽었죠? 그거는 주식 그래프랑 같이 놓으니까는 그게 진폭이 작아 보이지 실제로 엄청 폭락이에요. 대공황 이후로 최저래잖아. 대공황 이후 최악. 플로리다 특히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플로리다 부동산에 낚여가지고 여기 대사관에서 우리 교포들 있잖아요. 한국 교포가 플로리다에 투자했다가 사기당했다고 막 나와. 이 플로리다 이게 대공황 때 1920년에 부동산 투기가 열풍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폰지 사기 알죠? 폰지. 그 폰지 사기가 플로리다 반도 부동산 투자 때 나온 거예요. 폰지가. 이탈리안 놈인데 하여튼 그리고 자 이제 왼쪽입니다. 왼쪽에 딱 보니까 주택 가격이 20%대까지 하락했대. 한꺼번에 하락했대. 거품 경제 이후 20%나 하락했대요. 지금 1년도 안 됐어. 같은 애야. 91년에 2월달에 상승 쳤는데 8개월 만에 20%가 빠졌대잖아요. 일본. 그다음 그리고 BIS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거 98년 IMF 때거든요. BIS 미달 14개 은행 개선 명령. 작년 말 기준 8% 미달 은행이 특히 많은데 되게 많은데 그중에 3%가 안 되는 데는 서울은행, 제일은행이야. 이 제일은행이 왜 그 미달이었냐면 여기 BIS 자기자본 여기 엄청 부실 여신이 1조 4천억이야. 제일은행이. 서울은행이 1조 4천억이고 둘 다 1조 4천억이네. 특히 얘는요 자기자본 비율이요 3% 미달이 아니라 마이너스 2.7%야. 세모 있죠. 세모. 여기 세모 있잖아요. 세모 마이너스. 이때 제일은행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삼성전자 때문에 망했죠. 삼성전자 때문에. 1990년대 중반에 주가가 이제 3%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1000포인트 깨지고 막 이러니까 증안기금이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증안기금은 누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기금에는 펀드니까 돈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은행단, 보험단, 증권단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은행단에서 그러니까 각자 세 개의 주체 중에 너는 화학업종 맡아, 너는 전기전자 맡아, 너는 건설주 맡아 이렇게 분담을 했는데 그때 제일은행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컸단 말이에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잽도 안 됐어. 그러니까 제일은행이 돈을 제일 많이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왕창 사버린 거야.
17만 6천 원의 상투인데 그 당시 기준으로 9만 5천 원까지 평균 단가가 9만 5천 원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를 3만 원에 팔았다니까. 지금으로 치면 600원에 판다. 600원에 액면 분할 하면은 3만 원을 50으로 나눠 보세요. 그럼 600원이죠. 왜 그러냐면 BIS에서 제일은행에다가 위험자산 축소 권고해가지고 제일은행에서 그거를 그 9만 원 얼마를 산 거를 3만 원에 팔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 3분의 1 토막 났겠어. 위험자산. 그 당시 삼성전자가 위험자산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음모가 있는 거예요. 이 미국 놈들이 연준이나 이런 애들이 어느 나라를 침략을 할 때 옛날에는 군사 제국주의에는 총칼 들고 가서 밟아버리고 죽이고 이랬지만 지금은 금융 제국주의라서 금융으로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90년에 일본 잡을 때 히로히토 천황 죽고 나서 이제 판때기가 바뀌었잖아요. 죽일 때 일본 니케이 폭락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엔화 또 공격을 했어요. 엔화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니케이 선물도 하여튼 세 가지를 공격을 했는데 그때 금융 기법이 뭐냐면 BIS야. 아까 신문기사를 하다 보면요. BIS가 왜 만들어졌냐 보면요. 미국이 일본 죽이려고 만들었대.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98년 IMF 죽일 때 이걸로 죽였다고. BIS로.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변형이 돼서 그러면 앞으로 또 BIS가 다 죽이겠네. 그게 아니라니까. 또 변형이 된다니까. 변형이. 뭐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뭘 뺐거나 뭐 마음에 일단 뒤틀리면 트럼프가 할지 나중에 나타샤가 할지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희한한 변형된 방법으로 한국 죽이고 뭐 대만 죽이고 뭐 홍콩 죽이고 할 수가 있다고.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자, 요것도 하나 캡처했다. 그러면 소화라는 게 히로히토 천황 89년에 죽었잖아요. 천황이라고 그럴게요. 또 괜히 너 친일파냐 그러지 마. 그냥 일왕. 그래, 일왕. 하여튼 근데 90년 버블 붕괴 상투일 때 이 사람 이름은 모르겠어. 일단 이게 우리나라 청와대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두 번 했어. 이때가 90년 91년에 했더라고. 그런데 그 버블 붕괴를 다치면요. 이 사람이 하시모토인가? 약간 이름 뭐래요? 하여튼 하시모토야 이 사람. 이 사람이 94년도 5년도 이때 완전히 버블을 다 붕괴시켜 버렸대. 이 사람이.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 이름 하시모토인가 그럴 거예요. 아베도 있네. 중간중간에 내가 중요한 사람만 이렇게 뽑아냈어요. 지금은 이제 손자죠. 손자. 평성 영화. 예, 맞네요. 지금 총리입니다. 지금 내각 총리입니다. 총리 대신 역대 내각 해갖고 야 이것까지 가갖고 하여튼 맞습니다. 정리 좀 할게요. 지금은 제가 두세 달 전부터 계속 우리나라 이거를 잡으려면 총량 규제밖에 없다. 세금 그 다음에 무슨 지역 과열 지역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 돈줄만 되면 된다니까. 일본이 그렇게 잡았다고. 일본이 우리보다 후진국이어가지고 부동산이 버블 터졌을까? 아니라니까. 버블은 자동적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이든 어딘 다 터지게 돼 있어. 자, 그런데 날짜가 신기하지 않아요? 3월 27일? 총량 규제 일본이 했다는 거는 알아도 사람들이 3월 27일이라는 거는 몰라. 저처럼 이렇게 집요하게 그 결혼 전에 와이프 몸무게 3kg 속인 것까지 제가 결혼하고 6개월 있다가 밝혀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밝혀내냐면요. 전자저울이죠. 전자저울. 와이프가 몰래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가서 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전자저울을 일부러 살짝 고장을 내. 그리고서 샤오미에서 한 8,000원이면 사요. 전자저울. 근데 걔는 메모리 기능이 있어. 그래서 와이프가 딱 몸무게를 딱 재고 나서 가잖아요. 화장실 가잖아. 그러면 가서 그 버튼을 누르면 직전 몸무게 그게 나와. 그래갖고 3kg 속인 걸 내가 알아냈잖아. 집요하죠. 예. 지금은 더블인가? 그때는 신혼 때는 소파에 앉아있는 와이프를 탁 들어가지고 침대에 갖고 확 던진 다음에 내 와이셔츠를 쫙 찢으면서 최민수 이랬었는데 지금은 들질 못해. 지가 날 들어. 자, 1990년 대장성의 3월 327 대책 부동산 업향 융자 총량 규제. 이건 신문 기사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거예요. 날짜까지. 그런데 그저께인가 1925년 청와대 아니에요? 청와대라고 썼네. 아유.
아, 용산이지 지금. 청와대 아니죠? 용산이죠. 아, 그러니까 용산과 청와대 합쳐서 청와대라. 청와대는 중국 대학교 이름 아닌가? 칭화대인가? 6.27 대책 27일 똑같아. 날짜까지 베꼈다. 이건 재미로 쓴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무슨 우리 청와대 제가 막 비하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재밌어서 신기해서 35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걸 갖다가 엘리엇 구독자야 보니까 이 모든 걸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진성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번에 다주택 투기 세력들은 진성준이 파놓은 함정에 딱 걸려드는 거야. 그 함정은 뭔지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뭐든지 연구할 때 재밌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쳐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